그러니까 더 강세 요인이 생긴 거죠. 그래서 글로벌리 보면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분이 이제 멀리 나가셨다가 드디어 돌아오셨고 오셨다는 소식 듣고 바로 모셨습니다. 우리 김준선 전 리만브러스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좀 해외 좀 나갔다 오셨는데 환 느낌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미국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약세였고 일본 가면 괜찮고 예. 워낙 그래도 일본 외에는 거의 대부분 좀 약세예요. 예, 미국 동무대죠. 뭐. 네, 그러니까요. 예, 미국 동무대인 것 같고 뭐 환율 달러원 우리 얘기하면 달러 쪽이 있고 원화 쪽이 있잖아요. 그냥 뭐 단순하게 그러면 달러 쪽을 보면 달러 뭐 동무대죠. 네. 동무되는 이유를 보면 기본적으로 환율을 좀 길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뭐니 해도 그 나라의 경기가 좋고 이러면은 이자율이 높고 환율이 강세가 됩니다. 장기로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면 중요한 거는 이자율과 경기다. 경기다. 경기가 좋으면 이자율도 높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글로벌이니까 미국이 좋으면 다른 나라도 좋고 다 좋으니까 그러면 무슨 말이야? 모든 세계가 경기가 좋고 이자율이 높으면 그러면 뭐 누가 더 좋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글로벌 경기가 좋고 이자율이 전체적으로 높으면 달러가 좀 강세가 되고 네. 전체적으로 경기가 조금 내려가는 턴이고 이자율이 내려가면은 달러가 좀 약세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자율이 피크를 찍고 페드가 금리를 내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부터 환율이 달러화가 약세가 되겠구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엔캐리 청산에 대한 생각에 144엔이 깨지면 142엔, 예, 140 예. 가면서 아주 블랙 먼데이 오고 난리가 났었죠. 예, 한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경기가 전체적으로 좋고 전체적으로 나쁜 게 아니라 네. 미국만 좋잖아요. 그렇죠. 미국만 좋고 유럽도 나빠요. 일본도 나쁘고 이머징 마켓은 더 나쁘고 네. 그러니까 미국만 좋으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 이자율은 높게 유지되고 네. 다른 나라의 이자율은 낮게 내려가게 되고 미국은 경기가 좋고 다른 데는 나쁘고 그러면 아무래도 달러가 강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다 최근에 불을 질렀죠, 트럼프가. 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달러가 난 약세가 좋아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거는 글쎄요 뭐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이고 트럼프 하는 거를 보면 관세를 높이고 텍스를 낮추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고 네. 뭐 당연히 이자율을 올리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세 요인이 생긴 거죠. 그래서 글로벌리 보면 달러가 강세로 이렇게 돌아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야, 106인데도 불구하고. 네, 뭐 레벨의 문제는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달러가 약세가 될 거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였거든요. 네. 글로벌리 이렇게 경기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뭐 미국에 있는 자금이 뭐 이머징 마켓으로 넘어가고 이런 생각을 한 건데 그런 일이 벌어지기는커녕 거꾸로 빅테크는 점점 더 잘 나가고 네. 사실 뭐 엔비디아 뭐 이런 데가 너무 높아서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한다고 하지만 네. 사실 AI는 시작도 안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AI를 준비하기 위한 반도체 네. 그 다음에 그거를 준비하기 위한 클라우드 그런 쪽 얘기만 하고 있지 AI가 상품으로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상품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잘못 나오면 이제 이 투자한 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학습 단계지 출원 단계도 아직 안 넘어갔죠. 네. 그러면 제 생각은 지금 7개가 한다고 치면 그 빅테크 7개 중에 물론 한두 명은 잘못하겠지만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결국에는 AI가 무슨 황당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누군가 되는 거고 네. 그거는 빅테크 7개 중에 누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뭐 미국이 동무대죠.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 네.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한 2조 정도 예산을 삭감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물론 이제 소득세 깎아주고 뭐 관세 올리고 하면 그쪽 요인이 규모가 훨씬 더 클 거라서 네. 재정 한 2조 덜 푼다고 네.
인플레이션이 잡히겠나마는 네. 혹시 재정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폭이 네, 크잖아요. 예, 그냥 단순한 네, 통화량 네, 네, 증가에 네. 비해서.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그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한 2조 정도 예산을 줄이면 네, 그걸로 인해서 혹시 달러 그 금리가 좀 내려가면서 네. 달러가 이제 약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그 효과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까지 클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워낙 자금이 미국으로 몰리니까 음. 그 효과가 더 큰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뭐 이 자본의 흐름이 네. 미국에 독점적으로 가고 있고 음. 이게 주식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채권 채권 시장, 시장도. 네. 그다음에 뭐 음. 이 데트 시장도 봐야 되거든요. 네. 데트 시장도 보면 지금 미국의 M&A가요 잘 안 돼요. 생각보다. 그게 왜 그러냐면 빅테크에다가 돈을 다 주니까 네. 그 바로 밑에 레벨은 돈이 말랐어요.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큰 프라이빗 에쿼리들이 돈을 다 그 빅테크에 돈 못 줘서 아주 줄을 섰어요. 네. 왜냐면 그쪽에 있는 클라우드 같은 거를 자산으로 잡고 돈을 빌려주겠다. 너무너무 안전해 보이는 거죠. 그쪽을 하는 게. 그래서 자본의 주식 쪽에, 에쿼리 쪽에서 가는 미국 자금도 있지만 데트 쪽에서 가는 자금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미국 쪽으로. 미국 쪽으로. 그러니까 그 외국에 있는 돈을 여유 있는 빌려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도 다른 데 빌려주기보다는 가능한 미국의 주요한 기업이라든가 주요한 사업, AI 사업이나 이런 쪽에 돈 빌려주고자 하는 요구들이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뭐 한국에 앉아 있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지만 요즘 너무 쉬워졌어요. 자산운용사들, 프라이빗 에쿼리들이 돈을 받아서 그걸 갖다가 주면 되는 거고 그 프라이빗 에쿼리들이 아주 큰 회사들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믿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적인 흐름이 예. 저는 갑자기 옛날 그 예. 29년 대공원 직전에 26년부터 28년 사이 29년 상반기까지의 그 흐름들이 너무 자꾸 예. 겹쳐지는데 최근에 보면 한국의 젊은 투자자들이 대거 미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인지 지금 정확하게 추산은 안 되는데 적지 않은 금액이 넘어간 것 아니 같아요. 저는 연초부터 항상 뭐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이럴 때도 처음부터 이거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야 우리 투자가들이 너무 한국 주식만 해 그거였거든요. 딴 것도 좀 해야 돼. 그래서 미국 주식도 하고 지역적으로 그다음에 상품적으로도 주식만 하지 말고 채권도 하고 뭐 원자재도 해야 되고 또 현물만 하지 말고 파생 상품도 해야 돼. 이게 제가 계속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네. 금년에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일어난 정도가 다양화해서 조금씩 가는 게 아니라 몰빵이 된 것 같아요. 한국에 있던 사람이 그냥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한국에 있던 사람이. 그런데 욕할 수도 없는 게 네. 그분들이 너무 결과적으로 너무 잘했어요. 지금 되게 재미난 얘기인데 웃기는 네. 얘기인데요. 미국의 일반 투자자들보다 한국 사람이 미국 투자한 수익률이 월등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은 미국 사람들은 빅테크도 했지만 그쵸. 그 작은 거 사죠. 잘 자란 러셀 2000이 원래 알던 거. 잘 아니까 그런 걸 샀는데 그쪽은 완전 바닥이잖아요, 수익률이. 그러니까 그거 예.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사람이 아는 거 사잖아요. 근데 예. 우리가 미국 거 살려면 아는 거라고는 네. 한 7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샀는데 걔들이 제일 많이 올랐고.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차이가 지금 한 50% 난 거 아닙니까? 코스닥, 나스닥 지금 50% 차이 났죠. 네. 안압하고로. 네. 코스피료만 해도 30몇 %잖아요. 네. 이게 작년에 23년에는 둘 다 올랐어요. 네. 한국도 오르고 미국은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국에 갔으면 좋겠지만 뭐 나도 많이 올랐어. 네. 20% 올랐는데 뭐 I'm happy. 나는 항상 아는 것만 해. 모르는 거 가서 저래.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하나는 플러스 나버리고 하나는 마이너스 나버리니까 네. 이제는 심정이 상하죠. 근데 옛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국내 투자자들이 발길을 그냥 사실은 세금 문제 아무 문제 아니었던 거예요. 미국은 세금을 걷고 우리는 이제 세금을 안 걷지만 아무 상관없이 미국 넘어갔거든요. 작은 지금. 문제죠. 네, 그러니까 수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줬고, 근데 이렇게 자금이 넘어가니까 이게 환율에도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싶은데. 당연히 미쳤죠. 당연히 당연히 미칩니까? 미쳤죠. 저는 국내 지금 그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약세인 거와 원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인 게 이유가 무조건 같다고 생각을 해요. 딱 하나입니다. 자본 유출. 자본 유출. 예. 뭐 자본 유출은 좀 네거티브하게 들리는 말이고 자본의 이동이죠. 예. 돈의 흐름. 그러니까 요번에 금년에 외국인들이 요즘 뭐 주식 엄청 팔잖아요.
그래 봐야 20조도 안 되지 않아요? 금년 토탈해서. 아니, 상반기에 샀으니까 네. 조금 팔았을 뿐입니다. 네, 20조 순유출은 많지 않아요. 20조 안 되죠. 연초부터 따지면. 그런데 네. 제가 정확한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내국인이 해외에다가 산 그 주식, 미국 주식 산 거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커스토디안 그게 있잖아요. 그게 다 KRX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하죠. KSD 그쪽으로 하는 거 그건 개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무조건. 네. 그게 1년 전에 70조였던 게 지금 150조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80조가 늘은 거예요. 네. 그거는 다 개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관들은 거기에 구자가 있지 않아요. 그냥 자기 구자가 있어요. 다른 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KRX인지 KS든지 그쪽으로 통한 것만 80조가 늘었어요. 그러면 기관은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아무리 못 잡아도 100조? 험악하게 잡으면 200조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통계 그쪽 기관 쪽은 제가 전혀 몰라서. 그렇다면 최소한 100조가 간 거예요. 네. 100조면은 우리 무역 수지로 따져보면 한 달에 뭐 보통 한 네. 3, 40억 달러 뭐 이렇게 예. 나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그 증시 주변 자금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100조가 나가면 크죠. 시장이 잘 될 수가 없죠. 잘 될 수가 없죠. 2,400조 시장에서 유동성이 100조가 나가고 네. 고객네트워크 50조인 시장에서 예. 100조가 나가면 잘 될 수가 없죠. 잘 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네. 큰 이슈는 이게 여기서 멈출 것이냐. 지금 다들 금리는 너무나도 느끼고 있잖아요. 네. 야, 미국 주식을 사니까 환율에서 먹어 뭐해서 뭐 50% 차이가 나면은 사실은 투자해서 50%가 뭡니까? 몇 년치죠? 원금에 뭐 보통으로 하면 20년치죠. 뭐 최소한 10년치. 한 3, 4% 수익률로 우리가 네.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지금 투자가 입장에서는 심각한 이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나간 사람들도 그렇고 안 나갔던 사람들도 야, 이 나도 이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엉덩이 들썩들썩합니다. 들썩한 거죠. 예, 예. 예전에 진짜 누가 악의적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국장을 빠져나가는 거는 지능순이라고. 난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네. 야, 말을 그렇게 진짜 쌍통머리 없게 하냐. 그건 아니다 그랬는데 들썩이는 거죠. 아씨, 내가 진짜 나만 안 나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리 투자를 잘해도 저는 요즘 펀드 매니저들 욕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한국에서 아무리 잘 골라봐야 본전하면 너무 잘한 거잖아요. 네. 잘합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져버리는데. 펀드 매니저 세계는 지금 거의 초토화된 게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들이 그 시장의 주요 종목들의 비중을 완전히 안 가지고 가기는 좀 어렵거든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요즘 국내 펀드도 ETF가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죠. 근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펀드 매니저한테 맡겨봐야 별거 없다. 차라리 ETF를 하자. 네. 이렇게 가는 것이고 더 큰 이슈는 자꾸 해외로 가는 건데 이 해외로 가는 이 큰 흐름이 우리나라에만 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일본도 그렇고 얼마 전에 일본 요즘 달러인이 위로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 네. 가장 큰 이유가 일본에 있는 투자가들이 우리하고 똑같게 일본의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느끼지를 못한대요.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좋아요.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미국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한 3년간에 정말 3배 올랐는데. 그래도 매력도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좋은 회사가 미국보다 없다는 거예요. 일본에. 네. 그러니까 이 장기적으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일본 달러엔도 잘 안 내려오고 요즘 위에서 좀 버티고 있잖아요. 그 네.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자본 이동이라거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자본 이동은 지금 우리가 주식만 볼 게 아니거든요. 네. 지금 데트 쪽도 봐야 되는데 데트 쪽에 지금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그 빅테크들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그 돈을 지금 그 주식 쪽에서만 파이낸싱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데트 쪽에서도 파이낸싱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돈이 그쪽으로 가면서 그 돈이 요즘은 다 글로벌리 움직이니까 네. 돈을 뭐 블랙락이 돈을 모으는데 미국 사람만 돈 내세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 이제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남들보다 좀 심하게 들어간다. 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미국의 상황만 가지고 들어가면 좋은데 우리 국내 상황이 좀 나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한국 상황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아직도. 네. 미국 상황만 가지고도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돈이 미국으로 가는 거를 지금 되돌리기는 어렵고 거기에다 트럼프가 뭐
불을 지른 거고 물론 트럼프가 실제로 시작하면 지금 바짝 올랐으니까 조금은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기조 자체가 뒤집어 놓는 데에는 뭔가 아니지 않냐. 네. 미국이 너무 좋고 그리고 빅테크들이 너무 좋고 그다음에 AI가 뭔가를 할 것 같잖아요. AI가 진짜 세상을 바꿔놓으면 그렇다면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